무역회사 쪽에 인사총무팀 그냥 일개 사원이었고요. 연봉은 그냥 평범했어요. 한 3천 정도? 직장을 다니면서 일도 굉장히 잘했어요.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깔끔하게 처리하고 했는데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셨는데요? 그쵸. 5년이면은? 많이 버텼습니다. 생활 자체는 재미가 있었죠. 근데 일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 평생 이걸 할 수 있을까? 전 약간 엄청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서 미래를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그런 성향도 있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미래를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한 거죠. 직장 생활 자체가. 왜냐면은 정해진 시간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되고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지만 주말밖에 시간이 없고 내가 지금 당장 퇴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직장 생활은 또 힘들고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했었죠. 저희 아버지가 사실 삼성전자를 다니시다가 취미로 이제 화가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예술가적인 그런 좀 피가 있는 거죠. 피가 좀 흐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욕망? 예술에 대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그래서 진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다 때려치고 나이 더 먹기 전에 프랑스 가서 그냥 현대미술 배워볼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주말마다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풍경들도 막 보고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너무 재밌었고 행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직장 생활로 고통받을 바에 나라면 충분히 다시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퇴사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근데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사실은 취미 생활을 먼저 했어요. 왜냐면 제가 퇴사를 당장 한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클래스 101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막 강의들을 많이 들었어요. 진짜 별의별 강의를 다 마술 강의도 듣고 사진 강의, 뭐 영상 편집 강의, 디자인 강의 뭐 이런 거 다 들었어요. 전 이제 스마트폰 사진이랑 영상이 제일 꽂혔던 거죠. 주말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부도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보정하고 편집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취미 생활을 가진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퇴사를 하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사실 좀 많이 무모했다. 좀 개끼였다.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진짜 이대로는 죽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대부분의 분들은 회사에서 뭔가 퇴사를 고민하면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하는데 올리버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일단 취미부터 가져보자. 내가 퇴사한 다음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다이나믹하게 바뀌진 않을 거다 하면서 이렇게 이것저것 시도해보신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를 믿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뭐라도 하면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해보자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한을 줬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한테 한 6개월 정도만 시간을 주자. 그때 퇴사를 하자마자 제가 먼저 한 일은 발리를 가는 거였어요. 전 세계를 이렇게 딱 보다가 어디 해외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었는데 한 달 정도. 발리가 가장 좀 휴양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뭐 리조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로 떠났습니다. 그냥 사진도 한번 뭐 겸사겸사 찍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서 그때 발리에서 매일매일 사진을 10장씩 찍고 10장을 보정하고 올리고 그러고 이제 발리 여행을 한 달 동안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6개월 뒤에 다시 직장을 가질 생각을 하니까 전력 질주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발리 한 달을 갔다 왔는데도 결국 똑같은 거죠. 이 취미생활 있긴 한데 이거 갖고 뭘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 약간 불안한 마음도 컸고 다시 회사를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또 우울해지고 막막하죠. 네, 진짜 막막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회사를 안 가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인스타그램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사진과 영상을 처음 배워서 보정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다 보니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만 보기 아까운 거죠. 너무 예쁜데 이거를 공유할 만한 그게 없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SNS를 진짜 싫어했어요. SNS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저도 안 했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가서 좀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불행하게 만드는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 안 했었거든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온라인 시장이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온라인으로도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SNS를 통해서 뭐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구나.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지금 내가 이 찍은 사진들을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인스타그램이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재작년 10월 달에 처음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진짜 전자책이랑 전자책은 다 사서 보고 강의도 진짜 다 사서 보고 인스타그램에만 거의 한 300만 원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분석적이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전략을 세워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겠다라고 그 뭔가 딱 보였던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었냐면 재작년 10월 달에 퇴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발리를 한 달 갔다 오고 6개월이라는 이제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마지노선은 4월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인스타 시작을 3월에 했어요. 3월까지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사진 공부도 좀 더 다지고 그냥 개인 계정처럼 올리던 계정에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해서 열심히 했는데 4월이 딱 되고 나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열심히 만들었죠. 뭐 마팔도 하고 막 해가지고 꾸역꾸역 해서 1000명까지 만들었어요. 227명에서 시작을 해서 나름 전략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 그냥 직장 다시 돌아가서 주말 동안 계속 열심히 하면서 SNS를 같이 운영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거의 반 포기 상태? 별로 그렇게 막 그렇다 할 성과가 없고 하니까 어차피 4월 되면 직장 다니기로 했으니까 사람인 찾아다니면서 면접도 보러 다니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성과가 없었던 건데 네. 결국에는 지금은 취업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동안 제가 콘텐츠를 꾸준하게 잘 쌓아뒀던 덕분인지 드디어 영상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그 릴스가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릴스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봄 되면 다 핸드폰을 그 꽃밭에다가 이렇게 딱 두고 뒤집어서 두고 이러고 찍잖아요.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첫 시작이었던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빵 터지고 그게 한 조회수가 450만 뷰 정도? 그 정도 나왔어요. 그게 근데 또 팔로워 전환율이 엄청 좋았던 거예요. 거의 1%가 넘었어요. 전환율. 이제 한 300만 명이 보는 거니까 그 중에 3만 명은 이제 저를 팔로우 콘텐츠 한 거죠. 하나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때 팔로워가 많이 생겼고 그게 영상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그 면접 본 거 다 취소한 거예요. 나 안 가도 된다. 왜냐면 와. 저는 이제 무조건 10,000명만 되면 여긴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다. 시작이다. 네. 제가 그때까지는 하루에 7시간씩 인스타그램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이 터지고 나서부터 하루에 14시간씩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인스타만 했어요. 너 저은 거죠? 지금 너 안 저으면은 나중에 힘들어진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네. 그래서 릴스를 하루에 2개씩 올리고 했더니 또 연달아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릴스가 5개가 연속으로 터져서 이제 하루에 12,400명이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 영상이 터진 지 딱 18일 만에 10만 명이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노하우라기보다 어떤 기술적인 무슨 알고리즘적인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 SNS라는 이 계정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계정을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 내 매장이다. 그럼 매장을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메뉴의 어떤 통일성, 다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맛. 결국 본질에 집중을 했을 때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000명에서 1300명까지 릴스를 거의 매일 하나씩 올렸는데 저는 그때도 영상 하나하나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터진다, 잘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쌓아두니까 나중에 그 영상이 하나가 터졌을 때 그동안 쌓아뒀던 영상이 한꺼번에 다 같이 터졌어요. 사람들이 쭉 들어오면서 같이 보는 거죠. 결국에는 이 콘텐츠의 퀄리티를 좋게 잘 쌓아두면 사람들은 채널로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다른 영상도 보고 무조건 팔로우를 많이 하게 돼요. 우연히 영상 하나가 터지는 걸 원한다면 결국 그 영상만 터지고 팔로우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올리버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불확실성 속에 있다가 거의 뭐 10일 만에 몇만 명이 되고 10만 명 달성을 하신 건데 그때 당시에 뭔가 기분은 어떠셨어요? 좀 무섭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과연 10만 명의 실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기대치를 또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부담감도.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영상을 전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잖아요. 그러한 좀 조바심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빨리 큰 건 좋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겠다. 확실하게 수익화를 해서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겠다. 사실 저는 모든 콘텐츠를 만들 때
팔로워들을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하시죠. 계정을 특정한 컨셉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뭐 예를 들면 본인만의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가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절대 반대했어요. 왜냐면 결국에 내 채널을 믿고 찾아주신 팔로워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의 콘텐츠의 결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대중성을 제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이든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는다. 근데 카메라로 찍는 사람은 좀 극소수고 결국엔 핸드폰으로 찍는데,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들의 니즈에 맞게끔 계속 영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전을 못 한단 말이야. 근데 과감하게 도전을 했고, 다른 분들은 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쟁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세상에서 나를 브랜딩하는 것만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석처럼 당길 수 있는 그런 치트키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아마 남아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퍼스널 브랜딩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도 어떤 광고를 맡길 때 단순히 제품이 노출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팬들이 그걸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 내가 나만의 브랜딩을 잘해서 몸값을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기회들이 따라오고 돈도 뭐 자연스럽게 벌게 되고, 내가 굳이 막 벌어야지 막 해가지고 막 하지 않아도 기회들이 계속 주변에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또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퇴사한 다음에 유튜브로 브랜딩을 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전에 운영했던 유튜브들 브랜딩 노하우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결국에 밀도 있게 이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제가 뭔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요청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거는 아까 올리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에서도 이제 단순하게 숫자만 큰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난 이거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보다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밀도 있게 영향력을 갖고 있냐, 그게 너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퇴사는 준비가 됐을 때 일단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퇴사를 하고 나서 저는 시작을 했지만 그만큼 하이 리스크죠. 하이 리스크였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했을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직장 월급 수준의 3배 정도를 안정적으로 벌을 때 그때 퇴사를 하는 게 좋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프리랜서잖아요.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어요. 일이 안 들어올 땐 진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비성수기 때 만약에 그냥 직장 월급만큼만 벌었다면 비성수기 때 쫄쫄 굶을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다시 들고, 그러다 보니까 3배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올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브랜딩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게 목표고, 제가 60만이긴 하지만 팔로워 수가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결국에 브랜드나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찾는 크리에이터는 결국 성장을 하는 크리에이터. 그래서 저는 성장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팔로워 목표는 70만. 유튜브도 이제 미러링을 그동안 제가 계속 해와가지고 8만 5천 명까지는 키워놨는데, 근데 결국 숏폼이기 때문에 이제 롱폼으로 좀 해서 10만까지 만드는 게 목표예요.